네, 핀테크 투자 대상인 회사와 상품을 소개하고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핀테크 투자 백서 시간입니다. 저희가 앞서 SLB 투자 상품 그리고 또 P2P 개인 신용 대출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투자 백서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이번 투자 백서는요, 바로 P2P 금융업법입니다. 네, P2P 금융업법 이름도 굉장히 멋지네요. 네. 저도 지난 시간에 방송을 하면서 우리 득규 대표님과 사도연 이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네. 전 세계 최초로 P2P 금융법이 한국에서 시행이 된다. 이걸 듣고 아주 깜짝 놀랐었는데요. 네. P2P 금융업법 도대체 무엇인가요? 지금 P2P가 대부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 법이. 돈을 네.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가요? 근데 대부업이란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잖아요, P2P 자체가. 네. 근데 이 P2P 업법이 없으니까 대부업으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그 틀에서 P2P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조금 실질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규율 네. 자체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놓은 게 이 P2P 금융업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초의 P2P 금융법률이라서 이제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업이 탄생하게 됐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법이 탄생이 됐고요. 3년여간 준비한 법안이기도 하고 일단 이 P2P 금융업법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지금까지는 대부업에 관련된 법규로서 보호를 받았다면 사실 이게 꼭 맞는 옷이 아니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 또 P2P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P2P 금융업법이 이렇게 시행이 되면 P2P 업체는 물론이고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희소식이겠죠. 아무래도 보호를 더 탄탄히 네.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출 한도 그리고 투자 한도를 적용을 하고 과도한 대출을 제한시킵니다. 또 수수료 및 상품 정보 제공을 하는 의무를 시키고요. 그리고 거짓되고 왜곡된 정보 제공에 대한 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연계 금융업자의 업무로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돕게 되는데요. 이런 몇 가지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투자금을 이제 모집하기 전에 일정 기간 72시간 내에 투자자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투자금을 예치하는 기관으로서 일부 제한을 하긴 하는데 은행, 증권, 금융회사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에 규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유형별, 투자 한도를 조정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개인 투자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지금은 이제 바뀌었고요. 전체로 단 부동산 관련 제품은 기존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3천만 원으로 최대 한도가 올랐고요. 소득 적격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억 원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계 금융업 협회가 생기고 이용자를 위한 안정장치가 강화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연계 금융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종사자로서는 기쁘네요. 네, 법이 제정이 되고 또 시행이 된다면 앞으로 P2P 시장이 얼마나 더 발전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P2P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배 대리님? P2P 법이 좀 생긴다면 전망이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가장 크게 투자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P2P를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거고요. 연체율도 더 낮아질 거고, 그리고 기업들도 어찌됐든 간에 이 법 테두리 안에서 뭐 좀 안 좋게 뭐 망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되게 이 P2P 시장의 전망을 좋게 보고 있고요. 이제 초기 시장인 만큼 규제를 서두르는 것 외에도 이제 자율 규제도 더 추가를 하고 이제 아예 수준 미달인 업체는 이제 잘라내는 그런 거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개별 업체별로도 자체 규정을 마련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타 펀드사에서는 이제 PF, 부동산 PF 상품의 대출 취급 규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대출 주권이 일정 시간 내에 충족되지 않으면 모집을 중단하고 이제 투자금을 아예 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본을 선 투입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한다든지 이 기업 자체 내에서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신들만의 이제 테두리를 만드는 거죠. 당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이제 업체와 충분한 소통을 하자, 약간 이런 것도 권고를 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과도한 법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P2P에 대해서 그저 이렇게 막연하게 관심만 갖고 계셨던 분들도 한번 투자해 볼까 이런 마음이 더 생기실 것 같고요. 또 보호가 탄탄하게 된다면 그 투자가 또 실천으로 옮겨질 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P2P 업계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핵심은 이제 투자자를 위한 그런 보호 장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가 제도가 뒷받침하고 있는 안정권에 들어있다 요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P2P 가이드라인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이 가이드라인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고 다양한 P2P 상품을 이제 만들어내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상품을 제공해서 우리 P2P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P2P 업계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그 중심에 우리 배대리님, 이대리님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함께 해봅니다. P2P 금융업법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P2P 금융 투자자가 이제는 국가의 감독과 또 법의 보호 안에서 투자를 하게 될 텐데요. 보다 안전한 P2P 금융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